안녕하세요. 현수의 재테크입니다. 오늘은 9월 하락설에 대해서 한번 검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전부터 9월은 증시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대문호 마크 트웨이는 이런 주식에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명언을 남겼는데요. 10월은 주식 투자에 특히 위험한 달 중 하나이다. 다른 위험한 달로는 7월, 1월, 9월, 4월, 11월, 5월, 3월, 6월, 12월, 8월, 그리고 2월이 있다. 이렇게 다른 달이 물론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농담이겠지만 농담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2024년에 한겨레에서 나온 증시 9월은 잔인한 달, 10월까지 잠이나 잘까라는 기사도 있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도표를 보시게 되면 2000년부터 2023년까지 월 평균 지수 등락률을 코스피와 다우, 나스닥으로 묶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나스닥의 하락이 눈에 띄고 있네요. 9월의 평균 다우 지수는 1.5% 하락, 나스닥 지수는 2.26% 하락했다고 합니다. 2000년부터 2023년까지 월간 10% 이상 지수가 하락한 횟수도 측정해 보았는데 9월의 경우에는 상당히 많죠. 나스닥 같은 경우는 5번이나 10% 이상 지수가 하락한 경우가 9월에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횟수로 따져보면 나스닥의 경우는 총 24년 동안 9월에 하락한 경우가 14번, 상승한 경우가 10번이었다고 합니다. 왜 이런 9월에 하락설이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가설은 2분기 어닝 시즌이 끝난 9월에 애널리스트들이 전망치를 하향 조정해서 이에 대한 실망 매물이 나왔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자산 운용사에서 연말까지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식을 파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 시즈널리티를 실제로 투자 전략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SPY ETF를 매년 8월 마지막 거래일 종가에 팔고 10월 첫 거래일 종가로 매수하는 정말 간단한 전략을 테스트해 보기로 했습니다. 1993년 1월 1일부터 시작을 했고요. 초기 자본은 1만 달러를 적용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9월 달에는 보유를 하지 않는 9월 회피 전략과 그냥 그런 것 관계없이 단순히 보유하는 바이 앤 홀드 전략을 두 개를 비교했고요. CAGR 연간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11.17%대 10.56%로 약간이나마 9월 회피한 경우에 조금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고요. 연간 변동성도 17.85%대 18.70%로 9월을 회피한 경우가 조금 더 낮았습니다. MDD, 그러니까 최고점 대비 얼마나 많은 손실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에서도 9월 회피 전략은 마이너스 52.28%, 단순 보유 전략은 마이너스 55.19%로 9월 회피한 경우에서 조금 더 우월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프로 그려보면 파란 선으로 그려진 차트가 9월 달을 피한 경우고 주황색으로 그려진 차트가 단순 비교를 위해서 바이 앤 홀드 전략을 사용한 것입니다. 기간이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마지막에 가서는 최종 수익률에는 조금 차이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자,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시는 나스닥 ETF를 이용해서 한번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QQQ를 이용했고 2020년 1월 3일부터 현재까지의 테스트입니다. 초기 자본은 역시 1만 달러로 설정을 했습니다. 9월 회피 전략 같은 경우에는 최종 자산이 12만 7천 달러 정도로 단순 보유 전략의 7만 900달러 정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특히 CAGR이 연간 수익률이 10.44%대 7.95%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연간 변동성과 MDD 모두 9월 회피한 경우에 더 우월하게 나타났습니다. 앞선 스파이 ETF를 비교했을 때처럼 파란색 선이 9월 달에 회피한 전략이고 주황색이 비교를 위해 바이 앤 홀드 전략을 사용한 것입니다. 상당히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죠. 특히 QQQ의 경우에는 2000년에 닷컴 버블 사태를 백테스트에 포함시키다 보니 차이가 좀 더 크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백테스트에서 닷컴 버블 사태를 제외해서 2001년부터 한 테스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1월 2일부터 초기 자본 1만 달러로 시작했고요.
9월 회피 전략은 19만 2,600달러, 단순 보유 전략은 12만 5,800달러입니다. 이 경우에서도 CAGR에서는 12.76% 대 10.83%로 약 2%가량 차이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간 변동성과 MDD의 경우에도 모두 단순 보유 전략에 비해서는 9월 회피 전략이 우월하게 나타납니다. 이것도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파란색이 9월 달을 회피한 전략, 그리고 주황색이 단순 바이앤홀드 전략입니다. 2000년 닷컴버블 사태를 제외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그래프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근거 없는 미신으로 보기에는 9월 달에 하락이 역사적으로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단순 백테스트 결과만 믿고 9월에는 매매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결론을 내는 것은 조금 성급합니다. 백테스트 결과는 결국 과거의 것만 보기 때문에 앞으로도 꼭 9월에는 하락한다고 보기는 좀 어렵겠죠. 과거의 성과가 미래의 성과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문구는 많이 보셨죠? 보통은 시즈널리티 전략을 투자 전략에 활용할 때는 메인 전략으로 활용하는 것보다는 메인 전략은 다른 전략으로 두고 시즈널리티는 약간 곁들여서 사용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고 앞으로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은 내용이 블로그에도 작성이 되어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가서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